네, 안녕하세요.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장이 끝난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 그래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꼬리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매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ABL 바이오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ABL 바이오의 주가의 청사진을 알게 됐을 땐 우리가 과연 지금 ABL 바이오에서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오늘 이 내용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매도를 던지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 드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무작정 관망하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저는 절대 관망하라고 얘기 드리지 않아요. 앞으로 ABL 바이오가 가질 수 있는 이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다 얘기 드릴 거니까 ABL 바이오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소폭의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ABL 바이오 주주분들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ABL 바이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BL 바이오의 청사진 어제 있었던 기업 간담회를 얘기 드리기 전에 ABL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미 연준의 총재들, 의장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 금리 인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의 영향력을 받는 바이오주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미 연준 의장들, 총재들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동결이 일어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고용은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고용은 이제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상승하는 요인은 트럼프 관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고기나 커피, 기타 소비재들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겠다, 관세를 대폭 낮춰주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 총재들, 의장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해결된 거죠. 그러면 미 연준은 당연히 고용을 신경 써야 되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민간 지표만 발표가 된 상황인데 민간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 제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민간지표 ADP에서 나온 고용지표 자료인데 10월을 보게 됐을 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약 4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42,000개의 일자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악화가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의 지표만 보고서 고용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회복된 가정 하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봐도 알겠지만 ADP 민간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와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다. 그리고 우리가 리포트를 조금 더 뜯어보게 됐을 때 서민들의 고용이 회복이 됐다. 앞으로 서민들의 고용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의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73,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1,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용의 완벽한 회복을 우리가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하를 결국 진행할 수밖에 없다.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보여주는 이러한 변동성에 우리가 휘둘려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금리 동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최근에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저축하나요? 아니요. 다 돈 싸들고 와서 주식에 넣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우상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축을 하겠냐고요. 다 주식시장에 넣어놓지.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는 소비 심리 지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 침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결국 1월, 2월 훨씬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점 매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동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러면 ABL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가 지금부터 청사진, 어제 있었던 기업 간담회 얘기 지금부터 드릴게요. 지금부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어제 기업 간담회 내용을 보게 됐을 때 릴리 다음 딜 예상, 적응증 확장 미션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이 뭐예요? 바로 그랩바디 B죠. 이 그랩바디 B의 원리가 뭘까요?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뇌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도 없고 굉장히 두꺼운 지질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의 통과가 되지 않아요. 강제로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도 뇌 같은 경우에는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배출 시스템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뇌질환 같은 경우, CNS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한 게 뭐다? 그랩바디 B다. 이걸 어떻게 가능케 했냐면은 결국 뇌는 인간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70%를 소비할 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통로는 존재했을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IGF-1R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수용체죠. 거기에 붙는 게 바로 뭐예요? 그랩바디 B라고요. 그랩바디 B가 IGF-1R이라고 하는 수용체에 붙게 되면 이 수용체는 그 그랩바디 B를 리간드, 영양소라고 생각해서 뇌 속으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질환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근육이 있겠죠. 근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수용체인 IGF-1R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이 근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가 기술 이전 계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지분 투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지분 투자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일라이릴리의 가장 유명한 치료제인 젯바운드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뭐예요? 바로 근감소증이에요. 그런데 이 근감소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누구다? 바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랩바디 B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뇌질환 치료제, CNS 질환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이죠.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빅파머들이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금리 동결 이슈 때문에 나오는 이러한 소폭의 변동성에 우리가 절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ABL 바이오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못 가져가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 FOMC가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이러한 변동성 구간 속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ABL 바이오에서 관망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이슈들만 있고 금리 동결도 안 나올 거라는데 왜 관망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에서 지금 벌써부터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특징이 기대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을 타면서 매수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특히 국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마일스톤 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1상이 진행되면 얼마, 2상이 진행되면 얼마, 3상 결과가 좋으면 얼마, FDA에 NDA 신청이 들어가면 얼마,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을 받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일스톤에 관련된 이슈가 근접됨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돼요.
ABL 바이오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바이오 회사인 알테오젠만 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멀리서 보게 됐을 때는 차트가 그냥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들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33일선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일스톤에 대한 이슈가 끝났을 때, 기대감이 소멸이 됐을 때 실제로 개인들이 실망을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준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와 똑같은 일라일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회사잖아요. 똑같아요. 개인들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되는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됐을 때는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주가가 30%, 40% 빠진다고요. 당연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120%씩 올라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30%, 40% 빠진다? 당연히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하루 이틀짜리 상승 모멘텀인가요? 아니잖아요. 짧으면 1년, 길면은 수년을 봐야 되는 상승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계속해서 불을 타고 주가의 하락 구간 속에서 매도를 던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손절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금성 자산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대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ABL 바이오,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기대감을 먹고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만, 마일스톤 이슈가 다가옴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과매수 구간에서 나오는 주가의 폭등 구간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개인들의 기대감이 빠지면서 나오는 조정이든 아니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든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변동성 과정 속에서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의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리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훨씬 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중에서도 훨씬 더 변동성이 강한 주식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의 운용,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러한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보여드릴게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여드렸는데 보이시나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A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분들 한해서 아직까지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한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비중 확대를 못한 ABL 바이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규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훨씬 더 중요한 개인들의 과매수 구간에 접하면서 마일스톤 이슈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는 중요한 비중 조절 구간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비중 조절을 얘기 드릴 때는 항상 안전자산의 운용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자산의 운용 모르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어떻게 집어드리는지 얘기 드리면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거 뭐 있나요? 바로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달러와 엔화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있다? 미국의 채권 있죠.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으로 나눠져요.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 연준 의장들, 총재들의 불확실성한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채권 위주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엔화가 계속해서 저렴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 엔화와 달러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로 가져갈 건지, 자본시장에서 ETF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댓글로 정말 다같이 힘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ABL 화이팅, 신고가 가자, 이런 식으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저장해서 중요한 비중 조절 구간까지, 안전자산의 운용까지 보내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신규 매수 타점을 못 잡았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다 보니까 분명 조금 무서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물론 그런 분들한테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남들은 공포에 매도를 할 때 공포에 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은 탐욕에 매수를 할 때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탐욕에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게 안 돼요. 특히 혼자서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욕심 나니까 오히려 매수를 하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내가 물릴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매도를 한다고요. 이 구간의 반복을 한두 번만 진행하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절대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8037-9663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 또는 한글로 ABL 네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법 항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핸드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저는 ABL 바이오 지금 그리고 있는 계획이 다 실행이 됐을 때는 지금 9조 정도 되는데 20조? 뭐예요? 30조도 갈 수 있다. 왜냐?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이 유명받는 섹터가 뭐냐고요? 바로 CNS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사실 제약 섹터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치료제를 뽑으라고 하면 딱 두 개가 뽑힌다고요. 다들 조단위 시장이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의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단위의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신규 치료제들도 조단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의 시총 전혀 비싸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신 ABL 바이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문자 보내서 근 시일 안에 빠르게 신규 진입 들어가시고, 그리고 위험한 구간이 왔을 때는 제가 빠르게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ABL 바이오 앞으로 몇 년 동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익률 속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대응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률 만들어 가 보자고요. 오늘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